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2025년 3월 26일 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즘 생각을 해보면 이제 3월 말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급이 좀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업종이 뭘까? 그리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갔다가 언제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정확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서로 따로 노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고민스럽긴 한데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그 업종 쏠림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이 내려가는 구간에는 이제 보통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플레이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거 여기 구간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마이너스 0.2 정도나 이렇게 내려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천천히 내려가더라도 4월 중순 넘어서는 꽤 어려운 시장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피어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먼저 꺾였어요. 이게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데, 이게 꺾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힘이 싹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힘이 빠지면서 중소형주들로 순환매가 싹 돌고, 그러면서 지수가 좀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 장 마감하고 나서 이 텔레그램 회원용 채널에다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는 어떤 쪽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급 오실레이터로는 과열권이거든요. 과열권인데 계속 사요. 그럼 왜 살까? 이런 고민을 해서 보면, 물론 이제 반도체로 그 가격 인상 때문에 뭐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금융이나 증권이나 이런 것들도 막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밸류업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3월 말에 분기 배당을 굉장히 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월 26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면 달력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D 플러스 2일까지 이제 사야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27일인 내일까지가 아마 이 분기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들은 27일을 정점으로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이 분기 배당을 하고요. 이게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배당 기준일은 3월 말이거든요. 그리고 KB금융도 이제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벚꽃 배당을 시장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벚꽃 배당을 받으려고 또 아마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 그다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뭐 관세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런 건 다 좋다 이건데, 일단 3월 26일 지나고 나면 배당을 먹고자 하는 매수세들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추가로 살 이유가 없거든요, 당장. 지금 이제 오늘 내일까지 사야 그래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4월 2일 날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달력상으로는 3월 말 4월 달 초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도 3월 말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공매도 하는 이 팀들이 우선 배당을 먹고 롱 매수를 먼저 해서 배당 관련된 것들을 이익을 챙기고 나서 그걸 버퍼 삼아서 또 숏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이제 이 탄핵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뭐 다음 주 4월 2일이나 4일쯤에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롱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숏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배당을 먹기 위한 분기 배당을 먹기 위한 매수는 27일까지 매수니까 27일을 정점으로 해서 이 배당으로 돈이 몰리는 게 좀 끊겨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가는 게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 시장은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분기점이 되는 게 제 생각에는 3월 27일부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일 날 배당에 대한 매수가 정점을 이룰 것 같고 그럼 뭐 늦으면 28일부터는 시장 색깔이 바뀌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지수 관련주 말고는 지수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어떤 종목군들을 많이 찾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수급 오실레이터는 과열권이라서 좀 내려오고 있고 배당도 지금 서서히 이제 매수가 충분히 이제 좀 샀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배당도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가능한 게 그래도 이제 4월달 들어가면 이제 화장품 쪽들이 1분기 때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기업들이 꽤 있고 그래서 화장품이 지금 서서히 수급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 단위로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지금 돌고 있고 LNG 관련된 이제 가스 유틸리티도 수급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그 HMM 관련이죠. 이제 해운 관련해서 이제 최근 공청회 하고 있는데 이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수급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가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서 이제 음식료가 최근에 좀 돌아서다가 한 번 더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과매도권에서 놀고 있거나 과매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개를 세워야 되는데 야 이거 27일 날을 정점으로 해서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에서처럼 이게 쭉 빠지면서 지수가 좀 조정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뭔가 이 27일부터 배당 프로그램 매수나 이 배당을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뚝 끊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수급이 확 바뀌는 거죠. 이쪽으로 계속 이제 뭐 지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뭐 물론 이제 배당이 아닌 이슈로 들어오는 수급도 있을 텐데 배당을 먹기 위한 수급과 배당이 아닌 이슈로 들어오는 수급 두 개가 지금 작동하다가 두 가지 엔진이 작동하다가 하나의 엔진이 꺼져 버리는 게 27일이거든요. 그래서 27일을 정점으로 해서 이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의 힘이 좀 빠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소형주로 시장이 좀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매수가 계속 발생해야 되고 그 매수가 계속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매도 관련된 롱 자금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들이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좀 해소가 되겠죠. 공매도 재개도 해소되고 뭐 탄핵 관련 이슈들도 어쩌면 해소가 될 수 있고 관세 관련된 이슈들도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서 4월달 첫째 주에 해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장이 야 가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 일단 요 분기점을 해서 보긴 봐야 되는데 왠지 이 시장의 변동성이 막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클 것 같은 시장이 나타날 때는 변동성이 좀 낮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좀 도망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업종은 사실 음식료예요. 음식료가 지금 제일 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업종 중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거가 식품 음료,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 이런 게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는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한한령에 대한 어떤 뭐 규제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깔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다 기대감이고 가스 유틸리티도 LNG 관련된 알래스카 모멘텀이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고 상사자본주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결국 LNG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대감이 아니고 정말 숫자상으로 하반기에 좀 더 가시성 있게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거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식품 음료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좀 대피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4월 한 중순쯤에 이제 음식료 종목들이 수급이 좀 많이 차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시장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때 되면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로 좀 대피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종목들도 그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가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통계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통계 검색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제를 하고 이 가공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 목록에 추가해가지고 선택한 목록 조회하고 그다음에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가공식품의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하고 있다.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은데 이 곡물 가격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이제 뭐 여기 밀 가격도 YTD로 지금 마이너스이고 대두 가격도 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설탕 가격도 거의 오른 거 없고 해바라기 오일도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곡물 가격, 가공식품을 만들 때 필요한 곡물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 없이 지금 뭐 최근에 가격 인상한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벌써 이미 가공식품에 대한 이 원지수, 소비자 물가의 원지수는 이 기업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거든요.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음식료가 가격도 올리고 원가, 원재료에 관련된 것들은 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원달러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원달러 대한 부분도 어쨌든 이제 이 국내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원달러도 좀 진정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음식료가 지금 좀 편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가는 구간이니까 이게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하면 결국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이 빠질 것이고 그럼 초대형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 것들 중에서 그래도 롱을 잡아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시장에서 많이 찾아다닐 건데 지금 이제 그래도 좀 안전하게 롱을 잡을 수 있는 게 음식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 생각은 배당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있는 엔진, 배당에 대한 엔진은 이제 꺼질 때가 됐다. 그래서 그걸 사는 어떤 엔진들이 다른 어떤 영역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 색깔이 바뀔 것 같은데 그게 27일, 28일 이때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